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주말 잘 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또 저희 시장의 급변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걱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변화가 크게 들어오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많은 또 번민과 고뇌가 이어졌던 한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들 점검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또 전략들 한번 또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 증시 마감은 아주 멋있게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역시나 쉬지 않는다. 아무리 좀 부정적인 거 나와도 좋은 것만 보고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는 첫 번째 기업 실적 가지고 가지 뭐 다른 거 보겠느냐라는 쪽에서 기업 실적에 무게를 두고 그냥 시장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면을 보게 되면은 그 금리 인하는 이제 멀었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발현이 됐죠. 그래서 지금 특히 나왔던 고용지표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게 발표가 됐고, 그래서 고용지표발 시장의 기대감은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야. 한 5.5%까지 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는 많이 나왔었지만 이건 이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지표 좋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1월 달에 해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0% 가까이가 늘어나면서 해고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는 20만 건, 보통 비농업자 민간 고용자 수 20만 건 정도에서는 훨씬 그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아무리 해고 숫자가 한 8만 건, 8만 7천 건쯤 될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역시나 강하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굿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애써 지금 시장이 그거는 뭐 우리가 언제 금리 올랐을 때도 금리 강했을 때도 올라왔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애써 부정하면서 언젠가 내리겠지라고 하면서 기업 실적들에 대한 변화가 핵심으로 맞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 실적 쪽에서도 잘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상엽 이사가 기사 하나 올린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M&M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됐고, 그렇게 되면은 M&M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거기 중간에 엔비디아, 그리고 또 메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만 간다는 얘기죠. 되는 것만 가는데 거기 핵심이 뭘까요? 라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둘 다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또 N이 뭘까요?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는 저희가 지금 뭐 시장에서 열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기업 저평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중심은 AI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이 핵심인데 저희만 갑자기 그거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이건 포기하고 기업 저평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쪽만 계속 강조를 되면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지금 약간 살짝 벗겨나 있고 맞지가 않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수급만 가지고 강력하게 들어오는 저 부분을 봤을 때 저게 주 트렌드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흐름이고요. 미국의 핵심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계속 관찰하고 사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주된 흐름이 되고 AI가 무슨 고용지표, 무슨 금리 관련된 것도 다 이겨버리고, 그리고 또 기업 실적의 핵심이 되고 중점이 되는 것만 끌고 간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지나게 되면 시장에서 계속 불어야 될 하나의 테마고 하나의 강력한 시장의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또 개인들이 관심 많다 보니까 애써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면서 시장을 이끈다.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자괴감이 커지죠. 근데 이쪽은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또 전고점대 돌파합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주봉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짝 지난번 2021년 거의 2년 전에 나왔던 흐름들의 고점들을 막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월봉까지 볼까요? 예, 거의 뭐 이제 거칠 것이 없이 이 정도까지 들어오면서 바싹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주도는 과거와는 다르게, 예, 과거에는 이럴 때는 뭐 예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빅7이었긴 하지만 그때와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뭐가 더 강해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애플 탈락하고 테슬라 탈락하면서 나오는 약간 그런 변화들은 시장에 암시하는 바가 더 많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경제지표 괜찮아 양호해. 그러다 보니까 급변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매크로 지표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위축이 저희가 될 만한 쪽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가 이제 104대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한데 누가 견줄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미국만 바라보게 되는 현상. 두 번째,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 이쪽은 또 4%가 넘어가죠. 4% 근접으로 들어옵니다. 3.8대까지 들어올 때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약해질 때는 약간 유동성이 확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신흥국 쪽으로 가야지. 달러까지 만약에 강세폭이 꺾여서 약세포로 만약에 102대까지 내려갔었다. 그러면 아마 더 폭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은 약간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변화를 봤었을 때 다시 4% 진입해서 또 4.1까지는 아니지만 4.1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좀 목에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두 가지 변화만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다음 주는 약간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격 요인, 위축 요인.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이 현상을 통해서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당연히 뭐 워낙 강해서 기대감이 높지만은 개파락, 그리고 또 약간 위축이 되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월요일날 벌어질 효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저평가 종목들, 저PBR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또 끌어올리는지는 그때 좀 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갭 다운이 나오게 되면 장중에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끌어올리려다가 제대로 된 모습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정체, 게다가 또 막상 셀론이 될 만한 뉴스들이 있죠. 네, 셀론이 될 만한 뉴스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 밸류업 평가 관련된 쪽에서 그 거버넌스, 한국 거버넌스 협회인가요? 예,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발표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을 밸류업을 시키게 되면, 밸류업들이 되어오게 되면은 이게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뭐 정부가 그걸 그대로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 관련된 중간 결과식 정도로만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 좋겠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들이 정부가 뭐 2월달 중으로는 얘기는 한다고 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정점의 냄새가 많이 풍겨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일단 핵심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저평가와 관련된, 기업이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싸게 받고 있지? 그래서 우리 주가를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이번에 정부의 어떤 이런 일본발 정책들을 거의 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효과를 같이 맞추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쪽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쪽입니다. 내가 우리 주가를 이렇게 싸게 받고 있는데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들. 근데 만약에 끌어올려야 되는 의지가 없다는 것들, 즉 지금 열심히 우리가 승계 작업을 펼치거나 아니면 열심히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자사주,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소각을 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종목들, 강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와 상관없이 벌써 그때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의지고, 두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때마다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낸 부분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각하겠다. 그래서 계속 어떤 주가 관리, 그리고 또 주주란 우리 회사를 위해서 투자해준 주주들을 위해서 고맙게도 주가는 끌어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겠죠. 연속성입니다. 이번에 그냥 정부 눈치 보고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갖고 있던 자사주 중에서 지금 100주 갖고 있는데 한 10주만 소각시켜. 그런 다음에 눈치 보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의지와 이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기업 아무리 밸류업이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한낱 공허한 목소리로 끝나고 하나의 트렌드로만 보여지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의지가 있는 회사들, 지금 나오는 지주사들, 의지가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사업 회사들을 쭉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당연히 이제 더블 카운팅이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아서 지주사는 원래 그런 회사야 라는 쪽이고, 지주사가 기본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런 거 가지고 지주사가 레벨업이 되는 과정 쪽에서 중간에 보세요.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브랜드 사용료, 특허권 이런 거 가지고 기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주사만 딱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실적 레벨업이 확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연속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핵심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아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주사 대부분의 흐름들은 해당 계열사들이 업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업황보다 뛰어나게 실적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또 사이클이 약간 계속 이런 순환적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불명한 상황들 쪽에서 이런 쪽에서 실적은 한계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럼 지주사 입장 쪽으로는 무조건 이제 수익 받는다. 어느 정도 자회사와 함께 실적의 수익들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 좋을 때 대비해서, 아니면 또 우리 회사가 공격이나 타격을 받을 때 대비해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걸 갖고 안고 있는 거죠. 게다가 가장 핵심은 이런 대기업들은 나중에 승계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지주 회사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어떤 레벨업이 된다고요? 저평가가 해소가 된다고요? 이런 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트렌드에 맞는 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그냥 수급 때문에 외국인들이 몰아치고 기관들이 몰아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만약 큰 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수동적인 피동적인 입장 쪽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쪽의 변화를 봤었을 때는 물론 지금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보자란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수급이 빠져버리고 수급이 급하게 정리가 돼버리고 다른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나온 오히려 수급이 빠진 종목들 이쪽을 더 챙겨서 차라리 시장 대응하는 게 맞겠다. 어차피 몰아치게 되면은 대한민국 증시의 흐름상 그렇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가 올린 주가를 또 누가 강하게 사주지 않는 이상 그거는 더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그러면 다 저쪽으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작업해서 이거 다 팔고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딱 기다려서 이거 또 팔고 이걸 사줄 세력들을 기다리든가,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못 따라온 개인들이겠죠. 이런 쪽을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꼬시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못 참겠어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얘들은 또 돌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수급이 빠진 쪽에서도 계속 보자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상 갭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위축 요인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쪽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빠진 종목들이 더 빠지겠느냐, 아니면 또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밀리겠느냐, 이 두 가지 흐름들은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나온 이상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경직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시장의 결을 그대로 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그 상황 쪽에서 약간 AI를 필두로 한 이런 강력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를 비롯한 나머지 AI 관련된 쪽들은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아마 너무 위축되고 아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냥 계속 밀고 갈 듯 이렇게 보이지만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그쪽이 한도 끝도 없이 갈 때가 항상 경계감은 높아지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종목들 금융주들 그리고 또 지주사들 다 거의 공격적으로 그러면 막 밀고 올라갈 듯이 그렇게 강했던 종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차 엠빌 2차항에서 그렇게 막 들어온 것들 그거는 일단 주의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KB금융 네, 잘못 쳤네요. 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웬만한 종목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무슨 단기간에 이게 뭡니까? 여기는 좀 오버슈팅 같아요. 느낌상으로도 예, 그렇게 나오는 것들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종목들 뭐 하다못해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들도 뭐 물론 그렇다고 쳐도 이건 약간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도적인 흐름들이다. 벌써 고점이 나왔네요. 나오고 수급만 떨어지게 되면 바로 약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도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약간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금융주 쪽에서 그래도 뭘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입김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첫 번째 메리츠 금융지주는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 14조가 됐네요. 시총이.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거는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는 가격 아닙니다. 근데 관심 종목에 두시고 언제 사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자리들 한 뭐 6만 원대 초반대라든가 약간 갔다가 이제 저희 룰 그대로 해볼까요? 6만 8천 원대가 일단 1차 지지권일 거고 거기다가 다시 크로스 자리가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들어오게 되면 6만 5천 원대 그리고 55일선이 쭉 올라올 때는 한 또 6만 원대 또 이쪽 바람이 꺼지게 되면 한 번쯤 내려올 겁니다. 내려왔었을 때 그런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대해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장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보다가 저희가 이 종목이 한 6만 원대 전후까지 내려온다. 이 정도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 템버거 종목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주주 환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회 맞으면 이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쪽에서 기아입니다. 네, 기아도 만약에 이번에 현대차 기아가 강하게 움직여서 그러면 이게 업황과 함께 움직였던 대표적인 스타일이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적으로 다 급등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딱 서현이와만 그렇습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맞는 것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도 재발견. 기아도 보게 되면 저희 툴에 딱 맞는 스타일이네요. 그 1월 23일 날 이때부터 딱 다져놓고 그 다음에 딱 터냈을 때 이런 때는 55일선 지지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워낙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하는 후에는 이런 것들 놓친 게 하나의 또 패착이 되는구나.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기아 정도는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란 개인적으로는 생각들이 드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나간 건 후회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아 정도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 재평가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보니까 PBR이 한 배가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 대비 뭐 거의 3배 정도까지 갔던 부분들이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저평가가 지금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겠죠. 네,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아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 11조 작년까지는 좋았습니다. 6천억. 근데 올해 약간 정체 지금 11조대 중반대에서 정체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성장은 좀 사라졌죠. 근데 그만큼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몰라줬다라는 평가가 좀 들어서 나오는 건데 성장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빠른 성장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라는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지표 PR, PBR 저평가의 흐름들이 약간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거기서 지금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타겟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주가치 관련된 쪽에서 자사주 5천억 매입, 그리고 그 중에서 50%는 소각,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시총이 물론 40조가 넘어가는 회사에서 5천억 배수해봐야 무슨 티가 나겠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또 소각을 매년 이어가겠다라고는 연속성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거, 요 두 가지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의 의미를 좀 많이 던져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갭이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한 10만 원대, 10만 6천 원대, 그리고 또 최대한 여기는 안깨 10만 원대 이하 밑은 잘 안 깨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워낙 가파르게 이격 벌어진 자리,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파는 게 맞습니다. 예, 팔아 놓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좀 3일선 흐름들 또 따라오는 요 정도 10만 6,500원 정도쯤 여기가 1타 진입해볼까를 고민할 자리 같고, 여기서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요 정도쯤 한 10만원대 전후점에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노려보는 게 낫겠다.